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더 보스, 돈을 통제하라,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아라. 유튜브 16만 구독자의 안대장 TV, 그가 말하는 부의 법칙, 안규호 지음 떠오름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안규호, 16만 유튜브 채널 안대장 TV를 운영한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며 내가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의 가난은 지옥이고 슬픔 그 자체다.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질 테니 말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죽도록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한때는 화장실 노숙자 생활부터 해서 사업의 실패에 수억 원의 빚을 지기도 했다. 성공하고 싶다는 그 신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잘했던 영업의 세계에 뛰어들어 연봉 10억을 넘어섰고 시그니엘에까지 들어갔다. 노숙자에서 대한민국 상위 0.1%가 사는 집, 시그니엘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스토리를 보면 한국판 행복을 찾아서를 연상케 한다. 지은 저서로는 멘트가 죄다. 어서와 영업은 처음이지.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영업에서 배웠다 등이 있다. 차례. 시작하는 말. 1장. 당신의 목표를 결과로 증명하라. 2장.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라. 3장. 나의 환경을 조정하고 바꿔라. 4장. 나의 정체성을 설정하라. 5장. 0과 1의 차이.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작하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 지금 나는 대한민국 상위 0.1%들의 공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공간인 롯데타워 시그니엘의 입주자 커피숍에서 이 원고를 쓰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특히나 이 기막히는 야경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다. 아니, 질리는 것은 고사하고 매일 봐도 새롭고 아름답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만큼 충분한 만족감을 내게 선사한다. 이제 겨우 30대인 내가 하기에는 건방진 말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다.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폐인이었는데 말이다. 21세기,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삶인가 싶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야, 나 미안한데 3만 원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부탁 좀 할게. 그러면서 엄마 명의의 통장 번호를 불러줬다.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왜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지, 돈을 꺼달라고 하는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묻지 않았다. 그것들이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직업도 없고 꿈도 없었다. 그리고 영혼도 없었다. 나는 그냥 잉여 인간이었다. 아들이 배가 고파서 울건 말건,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커피포트로 물을 끓이던 말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진 작은 휴대폰이 전부다. 영화 기생충의 가족들처럼 옆집 와이파이를 몰래 쓴다. 그 와이파이로 나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온종일 남의 SNS를 들여다보고 게임을 하고 BJ들의 방송을 본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나는 술을 마신다. 마시고 웃고 또 울고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내 세상이었다. 이게 29살의 내 모습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거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한민국 상위 0.1%의 세상에 그림자까지는 따라오게 되었다.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말했다. 규호야, 이번에 너 채널에서 영화 행복을 찾아서 리뷰 한번 해. 너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다. 그래,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미국의 성공한 CEO,
크리스 가드너의 눈물 어린 성공기를 그린 영화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금융인과 CEO로서 성공한다. 나는 한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건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저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라고 스스로 정신 승리를 했지만 어느덧 주변 지인들이 나를 그 영화의 한국판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수준이 되었다. 물론 그만큼 가난하지도 그만큼 큰 돈을 벌고 성공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옆에서 봤던 지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에서 나보다 그에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것이다. 나도 힘들 때는 지랄하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허구이고 가장이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원하던 것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았다. 아, 이게 불가능은 없구나. 정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구나.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낀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라 말하기도 닭살 돋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이의 꿈은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사실 말이다. 내 책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같은 노하우도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내가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은 정말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못난 둘째 아들 키우느라 가슴에 흉터만 남은 사랑하는 엄마와 와이프, 못난 아빠를 만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책을 바친다. 보이스의 보스 사고방식. 부자는 가난함의 속성에 대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행으로 옮기는 종족이다.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탄만 하며 머뭇거리거나 맹목적으로 불을 거머쥐고 싶다며 노동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이유를 파악하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긴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본질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가난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가난함과 부자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 당신은 1%의 사람이 될 것인가? 99%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 당신이 자본주의의 포식자가 될지 아니면 먹이가 될지 말이다. 1장. 당신의 목표를 결과로 증명하라. 1. 29.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두컴컴한 원룸,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TV, 쾌쾌한 담배 냄새와 가득 쌓여있는 재떨이, 그리고 방 한 구석 널려있는 소주병. 나는 혼자 침대 덮는 방구석에 누워 휴대폰의 작은 화면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휴대폰의 온라인 공간 속이다. 현실은 비참했고 온통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충고하려는 인간들 뿐이지만 이곳은 다르다. 여기서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의 방이다. 1시간이 10분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다. 샤워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스럽거나 죄책감을 느끼진 않는다.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말이다. 17살 때 학교를 때려치웠다. 유치하게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핑계대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공부에는 취미도 없었고 그 길로 나갈 생각도 없었다. 어머니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학교에서 매번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 입학을 목전에 뒀던 우리 형도 학교를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간다는데 사실 나야 뭐 당연한 선택이었다. 자퇴서를 내려 학교에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생각했어. 사무실로 가서 등록금 남은 거 받아가. 사회 나가서 열심히 살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선생님이다.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다는데 일말의 위로도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사회로 나갔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때 결심했다. 그 시절 썼던 내 휴대번호 전화 뒷자리가 2013이었다. 2013년 29살이 되는 해까지 현금으로 10억을 모으겠다는 의미였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돈 모아서 성인이 되면 장사를 해야지. 좋은 차에 좋은 집, 탄탄대도를 달려야지. 그런 꿈을 꿨다. 그렇게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났는데 17살, 중국집에서 살던 그때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다. 30살이 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참 개떡 같은 현실이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 빚만 3억이 넘는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다. 학력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다. 이래서 어른들이 기술 배워라, 기술 배우라고 했던 것 같다. 그래도 기술은 남으니까 말이다. 죽고 싶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루에도 12번씩 자살을 생각했다. 그런데 죽지 못한다. 그럴 용기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몇 번씩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않는다. 한번 멘탈이 박살나 보니 자살조차 시도하지 못하겠더라. 그냥 생각만 할 뿐 행동은 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숨 쉬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다. 유일하게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고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역시 술이 덜 깬 채로 머리를 쥐어짜며 잠에 섰겠다.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갈증에 목은 타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가만 보니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들이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나를 보고 있었다. 아이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지금 내 아들은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다. 초점 없이 퀭한 눈, 푸석푸석한 피부와 술에 쩔어 까만진 얼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는 계속 살 수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 정신을 차려야 했다. 도시가스가 끊어져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다. 찬물로 샤워를 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돈을 벌고 부자가 돼서 다시 재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2. 인생은 모르는 거다. 날 봐. 인생 모르는 거야. 한 맥주 광고에서 월드스타 싸이 씨가 한 말이다. 대마초 흡연협의회 전과자, 엽기 가수에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월드스타가 된 싸이. 그보다 이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말을 믿는다. 인생은 모르는 거라는 말. 미성년자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중국집 배달부로 시작한 사회생활은 성인이 된 뒤 유흥주점의 웨이터 생활로까지 이어졌다. 워낙 일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웨이터 시절 제법 돈을 벌었다. 한 달에 팁이랑 월급을 합치면 4,500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군대에서 나는 관심병사였다.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하게 자란 덕에 군 생활이 참 힘들었다. 유일한 피난처가 도서관이었다. 부대 안에서 그곳이 사람이 제일 없는 곳이었으니까. 자연스레 책을 참 많이 읽었다. 책을 읽다 보니 멋지게 살고 싶어졌다. 예전에는 지하에 룸사롱이 있는 모텔 사장이 꿈이었지만 전역하고 나서도 다시 밤일을 하고 싶진 않았다.
조금 더 떳떳하게 살고 싶었다. 사회에 나가서 뭘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돈을 벌려면 영업 아니면 창업이다. 결론을 내렸고 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몇 달 고생하긴 했지만 금방 영업으로 돈을 벌었다. 24살에 지점 1등이었다. 내가 처음 1등을 찍은 달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나보다 돈을 많이 번 직원은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건방이 하늘을 찔렀다고 해야 할까?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더 멋지게 살고 싶었다. 그 당시만 해도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다 레스토랑 사장이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했다. 그렇게 영업을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창업했다. 그리고 이자카야, 해산물 전문점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 성공한 청년 CEO로 동네에서는 이름을 좀 날렸다. 그때부터였다. 가짜는 성공에 취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쓰기 바빠졌다. 그날 하루 매출이 모두 내 순수익이라도 되는 것 마냥 돈을 써댔다. 20대 중반에 매일 고급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을 퍼마셔댔다. 온갖 허세를 부리며 직원들의 시급 500원 올려주는 것을 쩔쩔 매면서 알지도 못하는 술집 도우미들에게는 팁을 뿌려댔다. 장사가 제법 되는 매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계가 뭔지 경영이 뭔지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부끄러운 과거였다. 돌이켜보면 정말 막 살아도 이렇게 막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살았다. 덕분에 요식업으로 뛰어든 지 3년 만에 영업으로 번 돈을 모두 날리고 3개였던 매장도 차도 모두 날렸다. 그리고 3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슬픔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괴로운 삶이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내가 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아니 멋진 것을 떠나서 상위 1%의 삶을 살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정말 사람 인생은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다. 과거는 현재이고 현재는 미래이다. 이 말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나의 과거에 대한 증명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현재에 충실했던 것의 증명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삶이라는 것은 증명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저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고 해도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미래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라.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결국 당신의 미래가 된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움직여라. 도전하고 노력하라. 정말이지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3. 노력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원고를 쓰면서 에세이를 쓰는 다른 몇몇 작가들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해민스님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말을 해줄 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유한 성격도 아니다. 그런 따스함을 원했다면 지금 내 책은 덮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게다가 때마침 이 원고를 탈구하고 있는 지금 해민스님은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고 자숙 중이다. 그걸 보면서 또 생각했다. 그래, 역시 저런 따뜻한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이다. 그저 내가 유튜브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가 부서질 정도로 이 악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하고 싶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말하고 싶다.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다. 스스로의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가 아니라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저는 절박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게 진짜 절박한 사람의 모습인지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인지 전혀 모르겠다. 100명을 가르치면 그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도와주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 5% 정도이다. 절박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건지 본인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만날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한다. 피곤해 죽겠어. 어제 3시간밖에 안 잤어.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나는 밤낮 없이 24시간 일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바쁘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최고야. 힘내.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걸까?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마도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냥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벌고 결국 돈의 노예로 산다는 이야기다. 노력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 좌우명이다. 노력을 증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구구절절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이다. 하루에 3시간을 잔다? 근무 시간에는 제대로 집중 안 하고 끊임없이 휴대폰 만지다가 저녁 늦게는 영업이라는 핑계로 사람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즐긴다. 일이다, 인맥이다, 관리다. 매번 새로운 이유로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게 3시간 자는 것이 자랑할 일인가? 그 사람의 말대로 정말로 매일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일에만 집중한다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닐까? 최저시급 8,590원으로 하루에 1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면 463만 8,600원이다. 그럼 그 사람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만도 못한 노동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노력하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당신이 노력하는 이유는 성공하고 싶어서인가? 성공한 척 보이고 싶어서인가? 정말 3시간을 자면서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시간에 썰렁설렁 시간을 때웠다면 그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논 것이고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한 것일 뿐이다.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과로 또 현실로 당신의 노력을 증명하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말이다. 4.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는 고통이다. 내가 꿈꾸는 살기 좋은 세상은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서빙을 하건 편의점 알바를 하건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건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돈 걱정은 없이 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말이다. 그런데 어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쌀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내가 게임을 하다가 졌다고 해서 벌을 받진 않는다. 그냥 이기지 못한 것이고 다시 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다르다. 사회 축소판이라는 학창시절과 군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힘이 없고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또 당하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가난이라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더 쉽게 더 많은 자본을 가져가는 것이 현대 사회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가난이라는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물론 나는 한 달에 2, 300만 벌고 워라밸 하면서 즐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차피 최저시급만 받고 살아도 누구나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욕망만 가득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 읽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독서가 유일한 취미이기도 하고 책을 읽는 것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에세이는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에 덮어버린다. 지금의 시점에서도 나에게 에세이는 사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많은 에세이가 그래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온 세상은 나 혼자서 괜찮아 한다고 되는 세상은 아니었다. 물론 사람들에게 나처럼 지독하고 치열하게 살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이라는 벌을 받지 않고 싶다면,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더 치열하고 지독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전혀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고 있다. 물론 나만의 기준이기는 하나 연봉 4억, 5억만 되면 세상은 정말 살만해지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이 벌고 있으니 정말 이보다 세상이 행복할 순 없다. 돈이 깡패다 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돈을 벌게 되니 정말 돈이 깡패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 나보다 10배, 100배 더 버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겨울에 도시가스가 끊겨서 아이를 커피포트에 끓인 물로 씻겨야 했고 파카를 입은 채로 잠들어야 했다.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한 번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고 엄마의 생일날 밥 살 돈이 없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제일 친한 친구가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에서 1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시골에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조립식 주택에서 사시던 어머니에게 34평짜리 아파트를 선물하고 예전 나의 드림카였던 BMW 5 시리즈를 선물했다. 70이 넘도록 경차를 타는 장인어른에게 세단을 선물하고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전부 내준다. 전세 자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뻔한 친구를 구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선물한다. 돈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녀석이다.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내 걱정을 듣지 않아도 된다. 내 걱정을 대놓고 살벌하게 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식전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날 위해서 기도해준다. 참, 돈이라는 녀석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수고했어, 지금 그대로 사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에세이 작가들 중에 본인의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작가로 성공해서 돈을 번 케이스들이지 비즈니스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이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힘들면 조금 쉬어도 돼.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에게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고 돈을 번다. 그래서 나는 몇몇 에세이 작가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이번에 혜민 스님 사태가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줬다. 남들을 멈추게 하고 자신은 끊임없이 달렸다. 다른 사람에게 무소유를 외쳐서 본인은 풀소유를 했다. 정말 모순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까?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네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럼 누구 탓이지? 사회 탓, 못난 부모 탓, 지인 탓?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걸까? 남들에게 포기를 종용하고 듣기 좋은 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유튜브와 서점에서는 따뜻함으로 포장된 컨텐츠들이 넘쳐 흐른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 힘들면 쉴 수 있다. 위로가 필요하면 따뜻한 위로로 더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가난이라는 지옥을 이겨낸 사람들과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말이다. 이 악물고 가루가 될 때까지 달려야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독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스스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항상 즐거운 마음, 밝은 마음으로 욕심 없이 사는 것이고, 나처럼 욕심은 많고 가진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를 다 부서질 때까지 악물고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길 바란다. 그래야 겨우겨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